본초의 성능 그랬죠. 본초라는 것은 이제 약초나 여기서는 이제 음식이나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본초라는 개념은 음식, 즉 본초의 성능 읽어보면 한의학적으로 보면 한의학적으로 보면 약물이 병을 치료하는 기본 원리는 사기를 제거하고, 여기 사기라는 것은 나쁜 기운, 우리 몸에 나쁜 기운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 병의 원인을 없애며 장부가 기능적으로 협조하고 인체 내 음양의 편제와 과부족, 음양의 편제라는 얘기는 한쪽으로 쏠린다. 예? 어떤 사람은 음이 너무 높아, 어떤 사람이 양이 너무 높아, 어떤 사람은 음이 너무 적어, 양이 너무 적어. 이런 것은 전부 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것을 균형을 맞춰야지 건강해진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예? 그러니까 높은 놈은 낮춰주고 낮은 놈은 높여주고 이래야지 몸이 건강해진다. 그걸 뭘로 하냐? 즉 자연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가 다 음식, 즉 약초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균형을 맞춰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부족으로 인한 조정해짐으로써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최고의 상태를 만드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최고의 상태를, 나의 몸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가져가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기초 단계에 와 있어.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그 황제내기를 보면 상이가 있고 중이가 있고 하이가 있다. 황제내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황제가 물어보기를 자기 그 왕자를 병을 못 고친 왕자를 고쳐줬단 말이에요. 고쳐줬는데 이제 임금이 그 들다 놓고 물어봤어. 야, 어떤 사람이 제일로 상이고 하이냐 물어보니까 상이는 예방의학을 한 것. 예방의학. 자기 주변에 일어난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병에 안 걸리게 하는 예방의학을 한 것. 그래서 자기 형님이 최고의 상입니다. 중의는, 중간근교사는 음식으로 병을 고친 사람이 중입니다. 음식으로. 먹거리로 병을 고친 사람이 중이고, 하이는 약으로 고친 사람이 하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듣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냐면, 예방의학까지는 안 가지만 주로 중의, 음식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 자신을 가지셔. 저는 이제 아직까지 상의는 못 되더라도 상의, 중의는 조금 넘은 것 같고, 제가 음식 처방을 나서니까, 그래서 저는 병이 걸리지 않도록 그 유도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본초에는 이러한 작용을 발휘할 수 있는 성능이 있고, 이 성능은 약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사기, 오미, 승강, 부침, 귀경, 칠정, 유무 등으로 질서를 가지고 있다. 보았습니다. 다음에 보면 사기와 오미 그랬죠. 사기는 네 가지 기운을 사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즉 뜨거운 기운, 그 한의학용어로 열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따뜻한 기운, 이것을 온하다, 따뜻하다는 뜻을 온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서늘한 성질, 지를 서늘할 양자로 써서 서늘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한하다, 차다, 찬 성질을 찰 한자를 써서 한하다, 이것을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이것은 천기다, 즉 하늘의 기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운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만물 모든, 허다못해 돌이라도 흙이라도 모든 만물은 여기에 들어있는 성질을 한 가지씩 갖고 있게 돼 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평하다도 궁극적으로 가면은 평하다 궁극적으로 가면은 한과, 즉 서늘한 쪽과 따뜻한 쪽으로 분명히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돼 있어. 예를 들어서 둥글레는 평하다라고 돼 있어. 평하다. 둥글레라는 약자는 평하다라고 돼 있는데, 가서 보면은 결론을 가보면 그 음을 보한다. 음을 보한다는 것은
이 서늘한 기운에 가 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속담에 의하면, 그 이야기에 의하면, 둥글레는 정력을 감퇴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야. 근데 둥글레는 왜 그냐? 사람이, 서늘한 사람이, 몸이 냉한 사람이 먹으면 음은 몸을 서늘하게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음을 보호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이 서늘한 사람이 먹으면 정력이 감퇴된 거죠. 근데 양의 기운이 높은 사람이 먹으면 오히려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평하다는 것도 궁극적으로 가면 마지막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서늘한 그 청기는 불변이다, 불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맥주는 뭘로 만듭니까? 보리로 만들죠. 보리의 원래 성질은 차기 때문에 맥주도 차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명자를 예를 들면 결명자를 뜨끈뜨끈하니 무거. 결명자의 성질은 서늘한 기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명자가 주로 간과 신장이가 작용을 하는데 뜨끈뜨끈하니 먹어도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먹어도 간에 가서 작용을, 신장에 가서 작용할 때는 서늘한 성질로 갖다 작용을 한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뜨겁게 먹어도. 에?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복잡해져. 뜨겁게 먹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다냐. 그게 그것은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의 성질은 원래대로 그 약재 원 성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서늘한 것은 서늘한 기운대로 따뜻한 기운대로 작용한다. 아무리 뜨겁게 먹든 차게 먹든 그 기운은 그렇게 변함이 없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세상은 똘것들이라고, 별것들이 있다면 별종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무는 생무일 때는 서늘한 기운을 갖게 돼 있습니다. 생무일 때는. 근데 무는 따뜻하게 익혀놓으면은 따뜻한 성질로 변한다. 이게 별것들이 있어. 이 따뜻한 성질로 변한다. 연근도 이와 같습니다. 생연근은 서늘한 기운을 갖고 있고 익히면 따뜻하게 같다. 그 연근의 영양을 섭취하고 싶을 때는 어째? 나는 몸이 찼다 그럴 때 익혀서 먹고 몸이 뜨겁다 그럴 때 그 생연근을 먹는 방향으로 해라. 그 다음에 이어주. 우리가 당뇨에 이어주는 특징이 생여주, 즉 청색인 이어줄 때는 서늘한 기운을 갖게 돼 있고 노랗게 익으면 따뜻한 기운을 변해. 이런 별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이런 별난 것들은 될순대로 몇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숙지황 같은 경우는 지황 자체는 찬 성질을 갖고 있지만 9번 찌고 말리면 따뜻하게 변한다. 이런 몇 가지 것은 제외하고는 변하지 않는다. 원래 약의 성질은 불변이다. 즉 변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기라고 그런다. 하늘의 기운이 닿아서 그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천기라고 그런다. 자, 천연의 약물의 음식물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기운을 비유될 수 있다. 따뜻한 성질, 뜨거운 성질, 서늘한 성질, 찬 성질의 기운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에 의하면 열증의 병은 열이 많이 난 병에는 서늘하거나 찬 성질에 가진 약을 쓰고 한증에는 즉 차가운 기운의 병에는 따뜻하거나 뜨거운 성질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이 약을 우리가 몸을 보호할 때 신노 본척이나 한을 치료할 때 차가운 기운을 치료할 때는 열약을 쓰고 열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한약 즉 서늘한 약을 써야 한다. 차가운 기운 약을 쓰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열이나 한에 치우치지 않는 성질을 평성이라고 한다. 자, 실제로 평생 약물과 음식도 한이나 열에 약간 치우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주 평한 약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평하지만은 크게 영향은 없지만 차가운 기운이나 열한 기운에 따뜻한 기운에 치우쳐져 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사기는 약물이 고유의 성질로서 하나의 약물이 하나의 성질로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성질, 하나의 약물, 하나의 음식이라든가 그 학문의 하나의 약물은 그 하나의 성질만 가지고 있지 두 개, 세 개 합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래대로 차면 찬 대로, 서늘하면 서늘한 대로, 또는 따뜻하면 따뜻한, 열나는 거 열나는 대로 돼 있다. 그 말이죠. 같은 따뜻한 약성을 가진 온성을 가진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약물이라도 쌀과
인삼의 따뜻한 성질은 약간 차이가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삼도 온하다, 따뜻하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쌀도 따뜻하다 이렇게 세해놨는데 그 따뜻한 차이도 약간의 약물에 따라서 또 음식에 따라서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놓은 거죠. 자, 뜨거운 성질은 열한 성질은 뜨거운 성질은 열이라고 그랬죠. 열한 성질은 뜨거운 성질은 여름은 기온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왕성하게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다. 자극과 흥분작용이 있다. 자극과 흥분작용. 즉 자극과 흥분하는 작용이 있다 그랬죠. 좀 우리가 열이 나면 좀 흥분이 되죠. 자극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왕성하게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다. 자극 흥분작용이 있다. 손발이 차거나 병증은 손발이 차거나 각종 냉기에 있으면 몸을 따뜻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건강은 마른 생강을 이야기합니다. 생강도 그냥 그 안 마를 때는 따뜻한 성질로 온하다 따뜻한 성질로 되어 있는데 말려놓으면 즉 뜨거운 성질로 변한다. 계피도 뜨거운 성질이다. 계피나 건강은 말하자면 많은 양을 먹으면 안 돼. 몸이 너무 열이 나니까 항시 계피도 먹을 때 양을 조절해서 적당량을 먹어라. 땀을 나게 하는 작용이 있다. 고추, 겨자 그랬죠. 땀을 나게 우리가 매운맛을 먹으면 어쩝니까? 땀이 나죠. 그 다음에 보면은 성기능을 강화한다. 성기능을 강화라는 건 해구신, 양고기 그랬는데 그 신장이 차고 냉한 사람은 해구신은 신장을 따뜻하게 성질을 갖고 있고 양고기도 뜨거운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양고기 같은 경우는 염소고기 같은 경우는 여름에 먹지 말아라 그랬어. 동의보감 여름에 먹지 말아라. 개고기는 여름에 먹고 양고기는 겨울에 먹는다. 이렇기 때문에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염소고기나 이런 것을 막 보양식으로 먹고 그런데 말씀대로 몸이 열이 많은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따뜻한 성질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과 비슷한 성질이다. 대부분 음식물은 보양약, 보양, 보음 두 개가 대별된 음식이라. 보양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보양약이라고 그러고 보음약은 몸을 서늘하게 하는 음식을 보음약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보양약들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품이나 약물은 기혈을 잘 통하게 하고 기혈, 즉 기운과 피를 잘 통하게 하고 차가우면 기도 뭉치고 피도 뭉쳐진다는 얘기죠. 기혈을 잘 통하게 하고 경락 순행을 원활하게 해 담을 제하고 한증을 차가운 기운을 몰아낸다. 양기를 보호하고 강장작이다. 양기, 즉 따뜻한 기운을 보호한다. 몸이 차가우면 따뜻한 약물을 음식이나 약물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찹쌀도 따뜻하고 석류도 따뜻하고 모과도 따뜻하고 대추도 따뜻하고 잣도 따뜻하고 호두도 따뜻하고 개고기도 따뜻하고 양고기, 닭고기, 마늘, 생강, 양파, 쑥 이런 것도 전부 다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이런 약을 먹는데 이제 경락하게 들어가면 이제 어느 경락으로 작용을 하냐. 쑥 같은 경우는 온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비위도 따뜻하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호두 같은 경우는 주로 신장과 폐를 따뜻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개고기나 양고기는 주로 신장을 따뜻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경락에 따라서 또 작용하는 부위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몸을 보양시킨다.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기를 잘 소통시키며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 무기력이나 타랑 등 타랑은 똥구녕이 빠져버린 걸 타랑이라고 하죠. 타랑은 아래로 처진 질환을 치료한다. 인삼, 삽주 또는 창출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황기, 백편두, 감초, 대추 이런 것들은 좀 비위를 따뜻하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해준다. 그다음에 소화력을 높여준다. 체하는 증상. 체하는 증상의 경우 위를 잘 통하게 하는 곽향, 삽주, 탱자, 산사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로 여기서 체라는 개념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나온 것들은 그 삽주, 곽향, 탱자, 산사 이것들은 전부 다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위가 차서 오는 질환을 치료하는 약성들을 주로 갖고 있다. 그러나 탱자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다음 탱자가 공부하겠지만 따뜻하나 차가우나 그걸 다 풀어내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또 탱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체라는 개념은 저는 두 개로 크게 나눕니다. 식체, 즉 음식 먹고 체한 걸 식체, 기체. 기체는 주로 일어난 증상들이 내가 보면은 급체라고 그러죠. 급체.
급체를 다. 예? 이제 음식 먹고도 급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가 기분이 나빠서 체한다. 밥 먹다가 누가 뭐라 하면 숟가락 탁 넣고 이거 착 뭉쳐본단 말이에요. 그건 기체. 이 기체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주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또 기체한 사람들 특징이 이석증을 갖고 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실로 기체를 한 사람들이 오히려 많다고 보면 돼. 식체는 주로 식체를 이룬 것은 옛날에 시골에서 그 체했는데 돼지고기가 나오요, 오리고기가 나오는데 차가운 음식을, 차가운 떡을 먹거나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먹고 체하는 것을 식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가 허약한 사람들은 주로 식체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체라는 개념은 서양의학에서는 체라는 개념이 없고 소화불량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위가 나쁘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위가 실해서 나쁘냐 허해서 나쁘냐가 구별이 되는데, 구별해서 치료하는데 서양의학에서는 위가 나쁘요. 그럼 위가 분명히 나빠. 다가 허약해서 위가 나쁘냐, 위가 열이 차서 나쁘냐, 이것을 정리를 안 한다.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상시 위 관리를 했을 때 이 기체, 즉 위가 열이 차서 온 사람들의 특징은 주로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이 위를 서늘하게 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위를 서늘하게 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면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노란색이면서 서늘한 음식을 선택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럼 노란색이면 서늘한 음식 대표적으로 참외, 바나나, 귤, 유자, 보리, 메밀, 조, 이런 것들은 노라면서 서늘한 기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평상시 음식을 먹으면 이거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노란 콩도 거기 들어가지만 또 이거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채를 그 산에 가면 채를 자주 해, 사람들이. 산에 가면 음식 먹고 막 그 기체도 예쁘고 이런데 내가 심심하면 산에 다니면서 채 잘 내려줘. 채 내리는 방법은 간단해. 이 등뒤를 보면 여자들 딱 브라자급 묶은 자리. 남자들은 젖꼭지를 돌려서 딱 젖꼭지 도는 그 자리. 그러니까 흉추 7번이에요, 흉추. 흉추 7번. 흉추 7번인데 이 자리를 눌러주면 돼. 이 자리를 마사지를 해주든가 눌러주든가. 그냥 우리는 이제 딱 꺾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꺾어주면 뚜둑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냥 거지발처럼 가버려. 저 화순 수말리에서 산에를 갔다 내렸는데 막 저 해관인 데서 막 춤을 추고 난리를. 그래서 뭔데 가보자 가서 본게 마이크를 걸고 난리야. 한쪽에서는 남자들이 노래 부르고 난리고 한쪽에서는 막 여자 하나 주물러 간 것을 이렇게. 그래서 뭔데요? 이렇게 초등학교 동창회 한 데다요. 그때 한 7, 8년 됐을까? 10년 가까이 됐을까? 막 주물고 있어. 그래서 왜 그래요? 이거 체를 했는가 급체를 했는가 죽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걸 나오시라고 내가 그거만 꼭 눌러줘. 그냥 안 되면 발뒤꿈치로 발뒤꿈치로 문질러줘. 이렇게 거기를 그럼 그냥 풀어줘. 그래 이제 딱 해놓고 난 그럼 살아나갖고 그래서 내가 이 아줌마 보고 뭐라고 하냐. 당신은 기체를 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위암을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때 나이 물으면 53살은 못다 그래. 저 위암 수술했어요. 귀신이잖아요, 내가. 여기 위암 걸리게 돼 있어. 이 사람들은 기체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어디 여행 가다가 또 등산 가다가 자주 잘 얻어먹습니다. 한 번은 병풍산서 있는데 산에서 갔다 내려온 길로 막 어떤 할머니를 주물러 안 걷어, 아줌마를. 남자들은 찍어서 술 먹고 안 걷고. 그래서 내가 갖고 왜 그래요? 여기 체한다고 그래서 또 여기 마사지 여기 해갖고 눌러줬어. 그게 체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조건속에 잉잉잉잉잉 하고 와. 119를 불러놨다요. 그게 119가 와갖고 누가 불렀어? 온게 아줌마가 삥긋이 웃으면서 나간 게 내가 불렀습니다. 하기로 얼마나 성질났고 그 산에까지 삥삥삥 하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왜 불렀어? 온게로 내가 급체를 해갖고요. 어떻게 돼서 저 아저씨가 치료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다고 체내는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이야기 이석증 같은 경우도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간병인 아줌마가 자기는 이석증이 주기적으로, 이석증도 주기적으로 오거든, 이것이. 이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다 막 팔강하리. 왜 그냥 지금 제가 이석증이 올 기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 이석증이 올라가면 체한금이 이렇게 꽉 얘가 뭉쳐. 말하는 중안혈이라 그래서 이가 꽉 뭉쳐갖고 막 구토고 나오고 난리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여기다 데이터를 넣어놓고 가야 되는데 보통 이석증이 병원에 5일 정도 입원을 해. 그래서 그 왜 그래요? 이석증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어느 이걸 들어놓으시오. 그리고 해준 것이 뭐예요? 닙해놓고 브라자근짜리 연놈으로 살살살살 문질러 주겠지? 아니 이게 거짓말같이 이렇게 내려갔고요. 그래갖고 병원에 안 가서 자기는 병원에 가면 이런 사람 데이터 넣어야 되고 한 5일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겁나 경제적으로 손실하고 가서 문질러갖고 이러고 살살살 문질러 놓겠지? 그냥 쉽게 일어난다고. 근데 그런 걸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잊어먹어. 그래서 이 체할 때는 반드시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줘라고 말이에요. 그게 음식 먹고 체할 때는 똑같아. 저것도 이 브라자근짜리 여기를 마사를 좀 좋아. 담양 여기서 공부한 아줌마예요. 토여반 일찍 알았고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그 양반은 여자분 이석증이 있었어. 그러면 이제 산에 가다 이석증 나오려면 벌써 얘가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 내가 거기 뚝 눌러뿌려. 그럼 쑥 내려간 거 괜찮아. 그러면 집에서 이석증이 올라오면 이제 자기 남편 내가 설명을 했거든. 무조건 여기만 마사지를 해라. 그러니까 이석증이 올라오면 딱 뭉친 게 뭐라 그래? 가서 남편 보고 여보 그러면 딱 들어놓으면 남편이 발뒤꿈치로 그것만 문질러면 싹 내려가 본다고 말이야. 이게 이석증이 원인도 세계적으로 원인을 몰라. 한의사도 모르고 양의사도 모르는데 이걸 내가 밝혀갖고 내가 해놨는데 이걸 광고로 하면 사람들 거짓말인 줄 알아. 그러니까 저 병풍산 가면 한적골 올라가면 저 끝에 포장마차 아줌마가 이석증 있었어. 이게 내가 가서 이석증 내가 이거 그거 만져만져 하고 이제 치료 방법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관리를 이렇게 하면 이석증이 안 옵니다 하고 이야기해 줬어. 그러니까 이제 이석증 있다고 가까워서 가끔 손님들 그러면 이 선생 찾아가 봐라. 근데 그러면 치료 방법 자기 관리를 하는 방법 가르쳐 준다고. 그럼 관리 방법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이 안 와. 안 믿고. 병원에서 먹고 저치고 치냐.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체는 아까도 얘기했죠. 기체와 식체로 나눈다. 이렇게 보고 그 체하는 것은 아주 쉬운 방법. 아까 지향의 흉추 7번 여기를 반드시 자극을 해서 하면은 아주 쉬워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석증도 마찬가지, 이런 병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 먹고 기를 채는 식체는 제가 이걸 한두리를 치료해 본 거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고 20년을 했기 때문에 많이 치료를 해줬습니다. 이거 많이 말하자면 제가 고쳐줬다고 말이에요. 치료 상담보다 방법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이석증 걸리면 이제 여기 담양사서 아줌마는 여보 그리고 들어오면은 남편은 딱 그 자리만 딱 발꿈치를 살살살 문질러 놓으면 싹 내려가 버려. 그러면 원위치로 와본단 말이에요. 그게 쉬운 방법들인데 사람들 그걸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체는 식체와 기체로 크게 나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경락을 잘 통하 피를 잘 통해 경락. 우리가 몸이 차면은 전체적으로 가까이 기혈 잘 안 돈다는 이야기죠. 자, 냉리를 멈추게 하는 냉리. 여기 니라는 이야기 설사리 있자예요. 생각이 안 나요. 설사를 니라고 그래. 냉리는 냉리, 열리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냉리는 즉 배가 찬 것을 먹으면 설사를 하는 사람을 냉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서 오는 설사를 냉리. 열리는 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설사. 즉 이질설사를 이질설사. 이질설사는 우리가 이질설사는 주로 가서 화장실 가서 똥을 싸려고 하면 설사가 문제가 있어서 똥을 누르려고 하면 거기가 말하자면 묵직해 이후급증이라 그래. 그래갖고 앉아서 싸면은 찔끔만 나와. 찔끔만이 많이 나오고 찔끔만 나오고 다시 이제 다 나오는 것도 이런 도로 또 이거 나오려고 한다고 말이야. 그것은 주로 열리 증상, 이질설사 증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냉리는 주로 뭘 이야기냐면 설사가 나온 뒤 가서 딱 까고 앉으면은 푹 쏟아져본다. 바로 푹 쏟아져. 냉리요. 그러니까 설사하는 것도 내가 열리자 냉리냐. 그러니까 설사도 바로 잡아보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설사를 한 다음에 그 약을 먹든가 뭘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주로 신맛. 열리나 냉리는 신맛을 먹는데 신맛이나 떫은 맛.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골에서 옛날에는 약이 특별히 없으니까 매실을 많이 차를 먹거나 매실 발효액을 먹거나 그랬죠.
그래 석류껍질도 잘 들어. 석류껍질을 그 떫은 맛이 강하죠. 석류껍질도 설사에 잘 듣는다고 말이에요. 설사가 심하니 약이 없고 그럴 때는 석류껍질 있거나 그다음에 그저 시골에 가면 석류가 달랑달랑 말른다. 그런 거 갖다 그 차로 끓여 마시면 설사가 잘 듣죠. 오면은 그 검정 매실이라고 그러는데 매실을 끓여. 옛날에는 보관 방법이 그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끓는단 말이에요. 끓여갖고 그 검정 훈제를 시켜갖고 보관하는 걸 오매라 그런다. 또 백매라고 그러는데 백매는 소금에다 절여갖고 그 보관하는 걸 백매라고 그래요. 지금 냉장 시설이 좋고 그런가 옛날에는 냉장 시설이 안 좋았도 백매 오매를 그렇게 보관했다. 매실을 그렇게 보관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풍열 감기를 치료한다. 감기는 풍열 감기가 있고 풍한 감기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풍열 감기는 열에 의해서 일어난 감기, 풍한 감기는 차서 오는 감기, 딱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풍열 감기를 풍열 감기를 치료한다 그러는데 풍열 감기를 풍한으로 고칩시다. 그거 열로 돼 있죠. 풍한으로 고쳐. 거기 그 풍열로 돼 있죠. 거기가 글씨가 풍열로 돼 풍한 감기로 고치라니까 그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풍열 감기는 열에 의한 감기, 풍한 감기는 차서 오는 감기. 풍열 감기는 목 감기, 풍한 감기는 코 감기. 딱 이렇게 돼 있어. 사람은 자기가 감기가 이렇게 딱 걸리게 돼 있어. 차서 오는 감기냐, 열에 의한 감기냐 이렇게 딱 정리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한 감기냐, 풍열 감기냐. 그래서 그 차가워서 왔냐 따뜻해 왔냐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설명 한번 하기라고. 자 여기서는 풍열인데 아까 풍한으로 고치라고 했죠. 풍한 감기를 치료하는데 얘 계피, 생강, 소엽, 신유와 청홍 그런데 계피, 생강, 소엽은 우리가 자소엽이라고 해서 깻잎, 그 다음에 신유와는 우리가 그 목련꽃 막 피기 전에 붓꽃처럼 생겨서 신유와라고 그러고 총백은 파 하얀 부분, 아랫부분을 그 총백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어떤 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가워서 오는 감기에 약을 치료하는 약이다. 자, 한증을 몰아내고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고 체온을 상승시킨다. 예엽은 쑥을 예엽이라고 해요. 쑥. 그 다음에 정향, 대해양. 자, 신장을 따뜻하게 강장자고나 성기능을 강하게 한다. 녹용, 음양각, 두충, 자하거, 해마, 복분자, 산수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장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장이 찬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구하기가 힘드니까 산수유차나 복분자차를 계속 먹으라고 말이야. 복분자가 좋단 게로 그 신장이 뜨거운 사람들 복분자차 먹고 산수유가 좋단 게 신장이 뜨거운 사람은 오히려 염증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신장이 차가운 사람이 먹을 거에 따뜻하게 먹을 거라는 걸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이죠. 담을 없앤다. 가래를 없앤다. 그런데 이제 바나, 겨자, 천남성이나 바나는 독성이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로 그 바나, 강즙 바나라 그래. 생강 물에다가 담가서 생강하고 같이 버물러서 만들어 놓은 독성이 제거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늘한 성질. 서늘한 성질은 만물이 수렴하고 조락이란 것은 말라서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가을이 되면 모든 것이 말라서 떨어진다고 말이죠. 조락하는 가을의 기운과 비슷하게 수렴하고 정리한 수렴이라는 개념은 안으로 바깥에 있는 걸 안으로 끌어당기는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안으로 당기는 개념. 못 나가게 바깥으로 당겨준다 그 말이죠. 자, 서늘한 성질의 약물이나 식품 대개 음을 보호한다. 즉 아까도 이야기했죠. 물을 보호한다. 지혈, 피를 멈추게 한다. 양혈지혈한다 그래. 즉 혈망행이라고 그래서 피가 뜨거우면 바깥으로 뛰쳐나온다 그래서 혈망행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강화, 화를 없애고 산풍, 즉 열을 흩어지게 하고 청열, 열을 꺼쳐주고 저열기를 번열 등을 치료한다. 밀도 차고 보리도 차고 조도 차고 유름도 녹두, 배, 생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산성질을 갖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나 폐 같은 거 열이 나고 그럴 때는 이런 서늘한 성질을 먹어서 열을 전체적으로 몸을 열을 내려주면 효과가 있다 그 말이죠. 청열하고 보호만 작용이 있다. 잔대, 맹문동, 천문동, 녹두, 팥, 청량미는 조를 청량미라고 한다고 말이죠. 자, 율무, 메밀, 율무도 차고 메밀도 차다. 그렇기 때문에 위가 열 있는 사람은
밀가루 음식을 먹고 면을 먹고 자면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말고 메밀면을 먹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속이 편하다고 말이에요. 자, 열로 인한 출혈증이 지혈을 작용한다. 예, 오이풀, 괴하는 우리가 회화나무 꽃을 괴하라 그래. 연근도 성질이 차다 그랬죠. 그래서 어린이 코피가 나면은 연근을 갈아 먹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열을 꺼치기 위해서. 근데 생연근을 갈아 먹여야 되겠죠. 자, 화를 내리는 작용이 있다. 풍열 감기나 고혈압 두통을 치료한다. 예, 박하는 매운맛을 갖고 있지만 서늘한 열을 내린다.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다. 우방자는 우엉씨를 우방자라 그런다. 우엉씨. 자, 감국은 야생국화. 우리가 야생국화 작은 놈 있죠. 그 다음에 갈근은 칡뿌리를 이야기한다. 찬성질은 만물이 침착하고 첨가하는 게으르 기운과 비슷하여 약성이 강하여 급성 질환에 사용된다. 찬성질은 약물이나 식품은 발열, 구갈, 건조 등의 열증을 치료한다. 지혈, 소염, 진정작용이 있다. 예, 감, 수박. 감도 차고 수박도 차고 다시마도 차고 여주 차고 죽순도 차고 참외도 차고 주겹도 차고 치자, 상엽, 폐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찬성질을 갖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이것은 어느 경락이가 작용을 한다. 그러면 상엽 같은 경우는 폐경락과 말하자면 간경락이가 작용을 해서 폐와 간이 열었을 때 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폐모도 폐경락으로 주로 작용하기 때문에 폐경락이 열을 내리는 효과를 갖고 있고 주겹 같은 경우는 주로 대나무 대잎사를 이야기죠. 대잎사 같은 경우는 심장에 열을 내리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면서 각 경락에 따라서 작용한 것도 다루 공부를 하겠습니다. 청열, 해열, 소염, 향균작용이 있다. 석고, 노군은 우리가 갈대 뿌리를 노군이라고 해요. 노군 뿌리는 겁나게 차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에 열이 있거나 간에 열이 있거나 위에 열이 있을 때 열을 내리는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하고, 천화분은 하늘타리 뿌리를 천화분이라고 그러고, 주겹, 치자, 하고초, 운동도 하고초는 꿀풀이라고 그러죠. 하지에 말라 죽는다고 해서 하고초라고 그런다. 자, 지혈작용이 있다. 피를 멈추게 하는 작용이 있다. 양열지혈한다. 피가 열이 나면 바깥으로 튀어나온다고 그랬죠. 서각, 물소뿔을 서각이라 그래. 서각. 그 다음에 백엽은 측백잎삭을 백엽이라 그러고, 자, 양재근, 소리쟁이를 양재근이라 그러고, 생쥐황, 포항 우리가 물가에 가면 소세지 같이 생기겠죠. 가을 되면 그걸 포항이라 그런다. 그것은 우리가 지혈작용하는데 탁월한 약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까맣게 태워서 쓴다. 허열을 내린다. 지골피 개통숙. 지골피는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면 구기자 나무 뿌리를 지골피라고 그런다. 폐를 넣는데 특허한 특성을 갖고 있다. 평성은 열과 한에 치우치지 않는 약성으로 음식물이 많다. 예, 꿀, 대마, 맵쌀, 엿기름, 완두, 백편, 직미. 직미는 피씨를 직미라고 그런다. 그래. 피씨를 직미라고 그런다. 그 말이죠. 자, 오미는 신맛, 쓴맛, 아까 했죠. 단맛, 그 다음에 매운맛, 그 다음에 짠맛. 자, 우리는 여기서 슴슴한 맛이 있고 떫은 맛이 있어. 떫은 맛은 그 약성이 실산자라고 그러죠. 떫다. 이것을 산사바다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떫은 맛과 신맛은 같은 작용을 있고, 단맛, 슴슴하다. 우리가 심심한 맛도 있고, 그 이야기를 하고, 슴슴한 맛은 주로 단맛과 약성이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자, 이 특징은 이것은 직이라고 땅의 기운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성질은 한 가지 약물에는 한 가지 성질만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지기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다. 원래 귤의 맛은 무슨 맛입니까? 시고 단맛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 요새 귤을 보면 하우스 감귤입니다. 그러면 단맛만 나게 돼 있어. 이게 신맛의 특징은 바람을 맞지 않으면 절대 신맛이 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우스 안에 재배품 게 포도의 원래 맛도 시고 달아야 되는데 전부 다 단맛만 나온다고 해서 하우스 안에 재배해서 바람을 안 맞춰 품게로 신맛이 없어지고 단맛만 난다고 말이에요. 원래 이게 제주도의 감귤 같은 경우는 해풍을 맞고 하면서 그 자연풍을 맞고 해서
그 노지 감귤이 제대로 된 약인데, 예? 제대로 된 약,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바로 우리는 하우스 귤도 함께 비싸게 받아갖고 비싸게 사면서도 그 약만 먹고 말하면 귤이나 사 먹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비싸게 사면서 가짜로 먹고 거짓말로 먹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 먹고 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쓴맛은 열을 받지 않으면, 그래 우리가 꼬들빼기 같은 거 도라지 같은 경우나 이런 쓴맛이 나는 음식을 봄에 캐서 땅에서 캐서 먹어보면 전부 다 단맛이 나고 쓴맛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꼬들빼기 같은 경우 이 뜨거운 빛을 받아갖고 열을 받아야지 말하자면 그 쓴맛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정이 있어서 여러분 적게 나온 게 이제 여기까지만 하게 다음에 하게요. 예.